안녕하세요. 토끼 황제입니다. 매주 경제기사 체크와 신고가 영상 올리기로 했었는데 이번 영상은 신고가 체크에다가 한 주간의 저희 매매 영상을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2일 월요일에는 코스피가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 매수한 신고가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날 비비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줬었고 또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었는데 시장 자체가 좋아지면서 다른 종목으로 관심이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매수한 종목들을 10% 손절 기준에 상관없이 바로 매도해버릴까 하다가 그냥 갖고 있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매수를 한 거고 또 소액을 넣었고 아직 투자에 대한 감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메인들이 매도를 하고 추세 꺾이는 모습에 바로 팔아버렸겠지만 이번에는 아직 감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월요일에는 이수페타시스를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이 종목이 바로 전형적인 스윙 매매를 한 셈인 건데 이 종목은 꿀통 파일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장도를 바라보고 매수를 했던 건데 왜 매도를 했을까요? 지난 20일 월요일에는 제가 연차라서 늦잠을 자서 점심때 일어났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윗꼬리가 길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주에 많이 올라줬었고 또 당일에 윗꼬리가 길었고 그러면서 17% 넘게 수익이 난 상태여서 매도를 했던 겁니다. 만약 이 종목을 매수한 지 1년째인데 수익이 17%였다면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급하게 오는 거 급하게 내리기 마련인데 이 종목은 사고 일주일 만에 17% 수익이 났었던 거죠. 그래서 매도를 했던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바보짓을 한 거긴 합니다. 주중에 엔비디아가 호재가 터졌고 반도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특히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고객사라서 더더욱 가격이 올라졌죠. 매도를 하나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배로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은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이 높은 선택지를 고르는 게 승자가 되는 방법인 거죠. 월요일 고점 기준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일주일 만에 25% 넘게 오르는 게 적정 흐름일까요? 아니죠. 이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익절을 해준 겁니다. 이번과 같이 결과적으로 나쁜 선택지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결과적인 것뿐인 거고 수십 년간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과정 중요시해야 되는 거고 매 순간 확률이 높은 선택지를 고르는 게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줄 그런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자기 멘탈 흔들리지 않는 금액을 매매 기준 삼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하더라도 이수페타시스에 10억을 넣었는데 일주일 만에 17%를 벌었는데 팔고 나서 더블로 오르게 되면 그때는 멘탈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분이 더럽고 이제라도 사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저희 멘탈 흔들리지 않는 금액으로 매매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종목당 50만 원을 저희 안전장치로 정해둔 거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팔고 나서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별로 안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매매를 할 때는 꼭 자기 기준을 정립한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고가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 제가 이번에 갤럭시 S23 울트라를 샀습니다. 갑자기 왜 폰을 바꿨냐면 아이패드는 없는 기능은 갤럭시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태블릿은 아이패드, 폰은 갤럭시를 썼었지만 기능을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어서 울트라로 바꿨던 겁니다. 무슨 기능을 알게 됐냐면 폰 화면이 녹화되면서 필기도 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갤럭시에는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전부터 저는 실제 분석 영상을 올리고 싶었었는데 울트라는 펜슬도 쓸 수 있어서 주말에 성질을 들러서 바꿔버렸습니다. 이 영상과는 별도로 제가 폰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한번 실제 화면을 녹화해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신고가 종목을 보게 되면 제일 아까운 게 매커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저는 그 전부터 매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장중에 외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길래 외인들이 매도한 종목 안 산다는 저희 기준에 따라서 매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이 끝나고 보니까 외인들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간 더 올려버렸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가격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까운 종목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매수를 했었더라면 10% 넘게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카금융서비스는 제가 패배를 인정하는 종목입니다. 저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섹터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보험업종이고 보험 어지간해서는 시세가 급등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카금융서비스가 신고가를 깼을 때 보험업종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냐는 이런 생각으로 이건 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 뒤로 쭉쭉 올라버렸죠. 이건 오롯이 저의 판단 미스인 겁니다. 이것 말고도 제가 재무제표가 별도라서 위험하니 사지 말자 했던 것들 중에서 가격이 더 오른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무제표가 엉망인 거 아무리 많이 올라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저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지 않겠다고 한 뒤로도 쭉쭉 오른다. 샀더라면 엄청 수익을 냈을 거다. 그래도 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자인 회사는 엄청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5월 15일에 저는 아진산업을 보고 테마가 식을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빠졌죠? 이틀 더 올랐다가 갑자기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17일 종가 대비해서 26일 종가가 20% 낮은 가격이 형성됐죠? 넥센타이어는 어떨까요? 5월 15일에 신고가를 깼지만 다음날 바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올랐다가 다시 빠져버렸던 거죠? 이런 종목 샀다가는 멘탈과 자산이 같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럼 추가로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일에 저는 휴비처를 보고서 제 기준은 너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리고 주가는 다음날부터 박살이 났었죠? 20% 넘게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해버렸고요.
JI테크를 한번 보게 되면 이건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사겠다고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23일 장 끝나고 분석한 종목으로서 23일 종가 기준에서 26일 종가는 15% 정도 하락했던 거고 23일 장중 최고가를 기준으로는 26일 종가가 30% 넘게 하락을 해버린 거죠.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가 23일에 급등하는 거 보고 매수를 했었더라면 일주일도 안 돼서 손실이 30%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과는 다르게 제가 별로라고 했지만 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 지키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해서 매매를 해버리면 우리가 매수한 종목이 올라주면 다행인 건데 반대로 이런 종목들처럼 꼬라박게 되면 그때는 돈을 날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만의 기준 정해야 되는 거고 아니다 싶은 종목은 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촘촘한 기준을 정하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고르고 골라서 매매를 해줘야지만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